안녕하세요. 네, 충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런저런 혁신 뉴스. 오늘 몇 번째죠? 오늘 7번째 혁신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10월 29일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있었던 그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활동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나요? 구독자가 저번 달에 120명 있었어요. 120명이었네요. 네네네. 오늘 아쉽게도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네요. 127명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이달에는 저희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의 신경을 못 썼는데 우리 이호성 매니저가 거의 다 활약을 하신 것 같은데 뭐 듣기로는 뭐 집안 식구들 다 눌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가족분들께서 열렬한 시청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시청해 주신다는 거는 이 방송이 뭐 특별히 유튜브의 다른 방송처럼 재미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반가운 변화라고 저희가 이제 슬로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반가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마중물로서 아마 시청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저희 앞으로 이제 성과 공유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18일에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성과 공유회는 1년 동안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쭉 좀 모아서 설명해 드리고 특히 이번에는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촬영한 편집한 30초 영상도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시민분들 영상도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을 거고 또 저희 시민 그 의제로 참여하신 시민 감독분들이 또 의제별로 제작한 영상들도 함께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의제 영상제와 성과 공유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저희 회사가 그 청주대교 앞에 그 청주 제일 큰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 전광판에 저희가 매일 뉴스 브리핑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과 공유 한다는 걸 제가 한 꼭지 넣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성과 공유의 소식 말고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또 이렇게 같이 실려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한 120여 차례 저 영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막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한 달 동안 진행한 의제 관련된 소식들, 또 회의를 진행한 내용들도 있고, 뭐 의제 실행 활동들이 또 진행된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저희 인터뷰도 실행 활동에 참여하신 기관 담당자분 인터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맷은 우리가 매달 똑같은 것 같은데, 오늘은 5개의 뉴스와 1개의 인터뷰가 준비됐는데, 첫 번째 뉴스가 고령혁신 시제품 의제 실행팀 회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얘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고령치나 혁신 시제품들을 이제 뭐 기업에서 제작을 하면은 이런 거 심사를 통해서 뭐 선정을 하신다고 해요. 저번에 저희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거를 하고 계신데 올해 이제 저희 연초에는 이렇게 해서 혁신 시제품들이 좀 선정이 되면은 지역에 있는 뭐 노인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들에 시범적으로 이제 뭐 지원을 해드리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선정이 이게 제품이 선정되진 않아서 저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연말에 세미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의제 실행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사회공헌 사업하는 그런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기관이고
청주 흥덕구 오송에 네, 있는 오송에 여기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게 되면 네네. 그걸 갖다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거기에 네, 해당되는 상품이 없어서.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대행을 네, 뭐 지역사회 한다는. 사실 그 복지관 이렇게 실행팀에 참여하신 복지관이나 뭐 기관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고령자분들을 위한 제품을 좀 접해보고 좀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하셔서요. 이런 거를 네. 좀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의제 실행 협약식인데 네네. 그 도곡마을은 지난번에 저희가 네. 그 마을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네네. 그 여기 청풍호 주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청풍호. 그러니까 충주를 부르는 이름이 지자체마다는 제천에서는, 예, 달라요. 그러니까 제천. 충주는 충주라고 부르고 네. 제천은 청풍호라고 부르고 네. 단양은 또 단양호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청풍호, 그러니까 제천 쪽에 있는 네. 도곡마을인데 이 도곡마을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예. 수자원공사가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경관단지를 이제 조성하시고 거기 네. 지역 이제 마을 분들의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이나 수익 증대 그리고 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또 활동들을 기획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랑 함께 또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 예,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경관단지를 조성해놓고 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실 수 있게. 예. 경관단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 풍경을 좋게 네네. 보기 좋게 만드는 뭐 이런 네네. 걸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 마을의 수익하고도 네.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걸로 제가 예상이 되네요. 그죠? 네네. 저기 이제 모여서 도곡마을 협동조합.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수자원공사가 돈을 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죠? 저희 의제 실행비를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연계하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계속 뭐 그 경관단지 조성이나 여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왜 돈을 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건 어떤 얘기냐면 댐을 만들게 되면 네.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피해를 입게 돼요. 네, 수몰 지역이 생기고. 수몰 지역도 생기고 또 그 이 댐 자체의 물의 수질 보존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행위가 제약이 되기도 네. 하고 또 건축 행위나 이런 것들도 제약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이 댐으로 인한 그 이익은 그 주변 주민들이 아니라 네.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수자원공사는 또 돈 버는 것도 있고 뭐 전기를 팔기도 하고 뭐 수전을 또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돈의 일부를 갖다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매우 네.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종잣돈으로 해서 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시켜서 잘 길러서 돼지 사고 네. 소 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불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갔다 오셨어요 저기? 네, 저희도 협동조합 개소식에 같이 참여해서 네. 이제 저희 센터장님께서 이제 현판식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뭐 네. 제천시장님도 오시고 뭐 그 수자원공사 관련되신 이제 본부장님이나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하신 이 주민분들께서 많이 네. 참석해 주시고 이 협동조합이 주민분들이 이렇게 함께 만드셔가지고 약간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개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런 게 잘 돼서 좀 젊은 그 사람들도 네. 여기에 뭔가 희망을 발견하고 그 돌아오는 그런 이 도곡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죠? 다음은 저희 그 저번에도 이제 또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그 문화격차 해소에 관련된 의제 실행팀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사실 10월 달부터 가능하면 좀 실행 활동들을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아무래도 준비 과정에서 좀 많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11월, 12월 중에 좀 실행 활동들을 정리해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세 가지 활동이 진행되는데 뭐 지역에서 이제 관련된 문화예술 종사자분들을 이렇게 모이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과 그리고 남부권에 이제 그 충북문화재단이 청주에 있는데 북부권에 이제 제천에서 또 출장소가 생겼고 남부 쪽에는 뭐 이렇게 문화재단도 없고 좀 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광역 기관이 없어서 이런 그 현황을 파악하고 함께 조사하는
또 과정들을 보낼 예정이고요. 문화트럭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홍보물들 제작하고 홍보 활성화 방안들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네. 사실 제가 원고 없어도 방송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제가 방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여기 이제 이 지역 의제라는 것들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네.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성과가 있고 뭔가 계속 할 필요가 있으면은 뭐 지난 했던 걸 올해 또 이어서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다 한 번씩 다 이렇게 인터뷰했던 네. 얘기들이에요. 그죠? 지금 이 얘기의 경우에는 충북문화재단의 지난번에 문화트럭 네. 그 직접 운전하시면서 네. 예, 지역을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같이 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네 번째 뉴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민 참여형 지역 문제 해결 모금 캠페인과 관련해서 네. 협약시켰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제목이 길어서 네, 이거는 이것도, 저희 네. 지역에서 진행된 활동은 아니고요. 사실 그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이제 중앙 단위에서 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함께 진행이 되었고 네. 이제 보시면은 아마 그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참석해서 좀 행사를 그래도 약간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렇게 모금 활동들을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도 그 모금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서 이제 의제 실행비 저희가 공공기관의 지원이 없으면은 어려운 의제들도 있었지만 이런 뭐 모금을 이제 개별적으로 좀 진행해서 공동 모금이 되면은 또 조금 더 의제 실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돈을 걷는 기관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역이제 활동에 필요한 어떤 재원을 갖다가 확보해서 네. 지원해 주겠다라는 네. 그런 협약을 한 거네요, 그죠? 네, 함께 네.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네. 진행, 이건 지난주 뉴스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네네. 지난번 뉴스 때 이제 시범 교육했던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네. 시범 교육이 끝나고 각 기관별로 좀 교육 내용들을 정리해서 네. 또 수요를 조사해서 이번 달 매주 이제 2차례씩 월요일, 목요일 2차례씩 뭐 마을 주민분들 대상 그리고 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분들 대상, 요양원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네. 다양한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키오스크 관련된 교육들 그리고 뭐 스마트폰 활용 관련된 저는 교육들도 진행을 해주셨고요.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교육들 또 뭐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관련된 교육들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서도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소비자 관련된 소비자 위해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 시 뭐 주의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셨고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뭐 식품을 구매할 때 올바른 구매법이나 뭐 그 과대 광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주시고 네. 지원을 해주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지난달에는 그 시범교육한 게 주간 보호 시설의 어르신들을 네네.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네네. 이번 달은 보니까 그 교육을 한 기관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또 대상도 네. 다양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어, 대상이 저희가 그 기존의 시범교육 때는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네네네. 했는데 이게 사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지 못할 정도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가 저희 부모님도 판단했고, 네네. 네, 2G를 쓰고 네네. 계시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중장년층 대상으로 그리고 그 보호시설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하면은 네.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네. 그런 중장년층 또 주민분들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네. 뭐 각 교육마다 좀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다들 반응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과 함께 네. 어디 현장에 가서 했나 보네요, 그죠? 그 교육 교보제가 있어서요. 뭐 네. 그 기차 예매나 이런 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고 네네네. 그 네. 키오스크 교재를 놓고 이렇게 기계를 갖다 놓고 시범적으로 뭐 거기에서 식품도 뭐 패스트푸드점 주문하는 것도 있고 네. 기차 예매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셨습니다. 한번 해보시니까 그래도 좀 익숙해지시고 이렇게
좀 다음에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 네,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고. 네네. 저도 옛날에 그 서울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을 때 계속 했는데 네네. 이게 익숙치 않다 보면은 이제 청주에서 서울 가는 거 끊었어요. 네. 근데 내려올 때 또 그 터미널 역방으로 안 바꿔서 네네. 그냥 올라올 때랑 똑같은 걸 예약했다가 타려고 할 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바뀌어가지고 차를 못 타고 네. 몇 시간 기다린 적도 있고. 상당히 네. 저희가 쓰기에 이게 저희 뭐 청년 세대에서 쓰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긴 한데 네. 다 이렇게 교육 때 다시 살펴보니까 좀 많이 불편한 부분도 많고 복잡한 게 이제 눈에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전 요새 솔직히 네. 그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거 네네.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이 오거든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뭐 표를 팔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게 많아서 후원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 후원하는 건 기꺼이 하는데 들어가서 할 때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네. 이런 게 너무 사실 힘들어서 그냥 전화해서 그냥 돈 붙이면 안 되냐고 한 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교육도 필요한데 네. 사실 시스템도 조금 더 이제 사용자 친화적이고 좀 강화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이거 해줘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드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뭔가 좀 엮이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자, 다음은 인터뷰 시간인데 네. 지금 제 왼쪽에 굉장히 좀 젊고 잘생기신 분이 나와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도 좀 잡아. 네. 그렇구나. 네. 제목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취지 의제 실행 활동 진행 소감인데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그 뉴스인 네네네. 것 같아요. 방금 전 뉴스에서 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진행했던 교육에서 교육을 진행해주신 네. 예, 저희 공공기관 심사원님이시고요. 네. 먼저 기관 소개랑 자기 소개 잠깐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보면 되나요? 네, 네. 카메라 보시면. 네.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혁신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연승준 심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 기관 소개 먼저 한번 간단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썹 심사와 기술 지원, 그리고 교육,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 전문기관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읽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연승준 심사원님이라고 제가 부르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처 산하기관인가 봐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주 오송에 있으니까 예. 여기도 오송에 네, 저희도 오송에 본원이 있고요. 네. 각 광역시도별로 이제 각 지원에서 네. 6개 지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 심사원께서는 저 청주가 고향이 아니시겠네요, 그죠? 저는 충북 증평군이라고 청주 옆에 예, 그럼 증평 알죠. 네. 예. 청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역에서 취직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지역 인재. 네, 지역 인재로 취직하셨. 네,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식품안전관리원 인증원도 네. 아까 그 이 역량강화 교육하는데 네. 그 참여를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네, 그럼 뭐 어떤 거를 교육하셨어요? 이 의제를 저희 원에서 처음에 최초에 이제 의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제안한 의제 내용은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네. 비대면 이제 시스템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그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도 좀 검색을 해보고 또 저희 어머니나 네. 아버지도 이제 인터넷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는데 더욱더 4차 산업혁명이 발달되면서 이런 시장이 커져가니까 네. 사용을 아예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런 다양한 각각 공공기관이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제안을 하게 됐고요. 저희 네. 기관에서는 이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선택하는데 뭐 스마트폰 이런 걸 활용해서 선택할 수 있나 봐요, 그죠? 온라인 쇼핑. 네,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퍼져 있어서 네네네. 어떤 거를 사야지 제대로 된 식품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과장 광고나 이런 과대 광고들을 피해갈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 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대 광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나 뭐 그런 것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걸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네. 굉장히 이렇게 말씀으로만 듣고 잘 파악을 해주시네요. 그 요즘에 그 축산물도 네. 그 이력제 같은 게 있는데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지난번에 같이 네. 제가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님과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그분이 고기가 딱 오니까 우리는 되게 신선해 보여가지고 네. 이거 냉장육인가 보다 샀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쫙 해보더니 이거 도축한 지 몇 달 된 고기인데 하면서 이거는 냉동을 했다가 냉장으로 이렇게 녹인 고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금방금방 이렇게 휴대폰을 해가지고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게 어디서 도축이 됐고 얼마 전에 도축이 됐고 어떤 상태로 관리됐는지에 대한 이런 게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사실 그건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그 지금 교육 의제 말고도 사실 19년부터 이제 로컬 푸드 네. 매장 뭐 햇섭 인증이나 뭐 그 전통시장 안전 확산이나 뭐 다양한 의제들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혹시 네. 그 지금까지 이렇게 플랫폼에서 의제 실행 활동 같이 참여하시고 협업 활동 하시면서 좀 이렇게 소감이나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네. 예. 일단 처음에는 플랫폼이 조금 생소했는데 네.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의대에 참여하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 공공기관, 정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으면 다양한 의제에 참여해보자라고 팀장님이랑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말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들도 소외되는 계층에서는 어려움으로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기관이든 정부든 민간이든 다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증원은 또 그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또 매년 의제 제안 받을 때 제안들 많이 해주시는데 인증원도 그 매년 빠지지 않고 제안을 또 많이 해주셔서 저희 플랫폼이 활성화되는데 또 많이 기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연승준님께 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심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네.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네. 임무일 텐데 네. 그럼 주로 어떤 거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전국의 식품 업체랑 축산물 업체 네네. 그리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 축산물 업체들에게는 햇섭 인증을 해주는 심사를 하는 거고요. 햇섭, 네. 햇섭.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점은 햇섭을 적용하기에는 약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어려워서 네. 그 햇섭은 아니지만 음식점에 맞춘 기본적인 위생을 평가하는 제도가 음식점 위생등급제입니다. 네. 전국의 이제 음식점을 대상으로 또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직위가 그래서 심사원, 심사관 뭐 이렇게. 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햇섭 마크가 붙은 그런 그 제품은 그냥 믿고 신뢰도 되는 건지, 그게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는 기준인지 그것도 좀 시청하시는 분들에 좀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면. 네, 이제 햇섭이라는 제도는 그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좀 예방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햇섭 마크 잘 확인하셔가지고 예. 이런 걸 구매하시면 네.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연필이나 이런데 네. 그 KS 마크가 붙어 있으면은 예, 그게 좋은 연필. 예,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네.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주로 먹는 식품에는 네. 그 햇섭 마크가 붙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네. 그 과정 자체가 안전하게 관리됐다라는 걸 갖다가 인증해주는 정부가 인증해주는 그런 마크고 바로 우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그 햇섭 마크를
심사하고 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기관이라고 이제 보면 인증도 되겠네요. 해주고 못하는 업체는 예, 인증 취소도 하고. 탈락시키기도 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네. 갖고 있는 장점이 대개의 경우에는 그 뭐 민관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지역의 기관과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뭐 NGO 이렇게 네. 같이 협력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여기 와 보니까 네. 전통시장 뭐 거기 그 네. 안전관리 하는데 그 정부 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어떤 그런 구분 없이 다 같이 협력을 하는 네. 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사실 플랫폼이 또 추구하고 있는 게 이 개방성이고 또 협업에 저희가 가장 큰 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도 의제 실행팀을 구성할 때 가장 좀 이 연계된 기관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다 연락을 드려보기도 하고 또 네. 확인해서 또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는 기관들도 이렇게 또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또 기관들이나 또 단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나 좀 이렇게 의지가 있으신 데들은 플랫폼에 들어와서 협업하면은 좀 좋은 경험으로 또 남기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들도 좀 참여하는 기업들도 좀 있나요? 기업은 아직 크게 있지 않고요. 네. 네. 저희는 그 범문화 캠페인에 이제 석고를 덕발 네. 네. 아주 크게 참여하시고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굉장히 폭넓은 네. 그렇게 이제 참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네. 기업들 참여는 좀 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가장 많이 그 지역에 공헌을 해야 되는 건 사실 네.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돈 쏟아붓는 광고보다도 네네. 더 큰 광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네. 실제로 뭐 저희가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간접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광고를 막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을 좀 보시는 그런 기업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네.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댓글이 하나 딱 올라왔어요. 네. 좀 읽어주시죠. 아까 타이거 K님께서 네. 그 국장님께서 아까 그 한우 고기 얘기하실 때 그때 올렸군요. 예, 그리고 햇선 마크나 이런 거 말씀할 때 올라온 글 같은데요. 꼭 네. 확인해봐야겠다고 네.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채팅이 음. 지난달에 비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은 것 같네요. 요새 다 바빠요 사람들이. 네, 요즘엔 바쁜 시기라서 그런지. 네, 알겠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6년 됐습니다. 생각보다 동안이신가 보다. 아, 동안인가요? 네. 네, 저랑 동갑입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는 참여를 하신 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작년 초부터 투자 참여했습니다. 네. 인사이동 되면서 네, 저희 네, 네. 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담당자로 이제 되면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하시면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소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뭐 제안할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 인터뷰를 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처음 와서 나트륨 당류 저감화에 대한 의제를 제안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같이 추진을 했었고 네. 올해도 이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에 대해서 또 제안을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고 플랫폼 쪽에서 같이 추진을 해주셔서 네. 일단 매년 한 개씩은 한 개 이상 이렇게 네. 추진 해결하려고 저희도 아이디어를 기관 차원에서 네.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고 네. 내년에도 의제를 받을 때 네. 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네. 같이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또 뭐 태어난 지역이 또 이 충북이고 또 학교를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이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인재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활동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또 좋은 의제를 발굴해서 또 이 플랫폼 안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네. 혁신기획팀의 연승준 심사원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진행해 주시죠. 네, 다음은 이제 저희 뉴스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가 있어서 몇 가지 네.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좀 다음 주에 이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그 이게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전국 10개 지역에서 그 아리백 시민클럽을 이제 발족하고 그 아리백 시민클럽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아리백이라는 게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100%로 활용하는 내용이고 시민 차원에서는 평소에 그 에너지 이제 소모량을 좀 저감하거나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전기차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햇빛 발전소에 이제 출자를 해서 햇빛 발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직접 햇빛 발전을 집에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화이트, 그린, 블루 단계로 이제 그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화이트 단계는 이제 함께 이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으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회원가입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받고 있고요. 그 아리백.클럽이라는 사이트로 주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그 아리백 인증 배지와 그리고 그 간단한 이제 친환경 제품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들어와서 하는 데가 어딘지를 좀 알려주시죠. 영어로 RE 100. 그리고 숫자 100. 네. 클럽 아. CLUB 이렇게 인터넷에 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충북 지역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 아리백 시민클럽 지역별로 이제 그 발대식을 진행했는데 충북에서 지금 다음 주 11월 3일 날 아리백 시민클럽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예, 그 포스터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발대식과 더불어서 정책 토론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또 인증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이제 수여식도 진행하고 발족 선언문 같이 시간 장소 좀 예, 공개해 주시죠. 시간은 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 한 5시까지 진행이 네. 될 것 같아요. 토론회까지 해서 그리고 네네. 장소는 바로 이 자리 네. 여기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유튜브로도 진행을 같이 할 예정이라서 관심 네.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 11월 18일 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성과 공유회 네. 또 의제 영상 네. 그 영상제 진행하잖아요, 그죠? 네네. 이건 아직 시간은 1시 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시간도 장소는 아직 1시 확정된 반이고, 게 아니죠? 장소는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아마 네. S 컨벤션이나 동부창고 뭐 이쪽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네. 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SNS 통해서 홍보물 나오면은 배포를 네. 해드릴 예정이라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7번째 방송을 네.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요. 이 방송은 이제 다음 달에 네. 아마 올해 방송으로는 마지막 방송을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성과 공유와 더불어서 네. 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36명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오늘까지 127명까지 뭐 양적으로 이제 굉장히 몇 배 성장은 했으나 네. 전체 규모로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많이 미약한데 저희가 공언했던 200명에는 좀 네. 약간 거리가 있는데 아마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뭔가 네. 현장에서 그래서 많은 강압적인 분들께서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 하나를 저희가 그래서 아우트로로 네. 구독 좋아요를 당부드리는 영상을 네. 마지막으로 하면서 네. 오늘 7번째 방송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